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대규모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대대적인 LH 직원 투기 조사 작업을 벌였으나 1만 4천여 명 중 고작 7명에 대한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적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인데요. 이 문제 이준공 교수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LH 투기 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찼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마어마한 조사단을 꾸리고 해갖고 국토부 LH 직원 14,000명을 조사했는데 딱 7명 투기 의혹 조사 이걸 밝혀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는 임박했고 보궐선거는 그런데 지금 LH 사건 때문에 이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잖아요. 들끓는 정도가 지금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이걸 어쨌든 좀 억누르고 진정시키고 선거는 일단 치르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되든. 근데 이랬는데 그러자니까 막 그냥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뭐 대단한 일이 나는 거 지금 전수조사 이래가지고 14,00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는 그다음에 전번에 그 이제 민변 이런 데서 민변 이런 데서 밝힌 게 원래 13명이었죠. 근데 그래가지고 전수조사 이래가지고 밝힌 게 7명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거 보니까요. 차명 거래가 주로 이제 투기 같은 거 할 때 차명 거래로 들어가거든. 또 친인척 뭐 이런 사람들로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본인하고 거기만 조사를 해가지고 7명을 찾아냈다. 정세균 총리 이런 거 발표하면서 좀 창피하지도 않나? 부끄럽지도 않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느 바보가 실명을 대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야말로 셀프 조사를 할 때부터 알아봤지 않습니까? 국토부 그 공범자들보다 그 사람들이 바로 LH 감독기관인데 그거보다 조사하라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셀프 면죄부 주는 것은 아주 애정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서 본인 이름으로 투기한 사람 잡아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LH 공사에 있으면 바보입니까? 투기 할 때 본인 이름으로 그래도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놓고 이제 앞으로 조사도 이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부모 자녀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과거에 1, 2기 뭐 신도시 그 관련 수사할 때는 13,000명이 13,000명의 그 투기 사범이 적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20명입니다. 전부 통통 털어서 그것도 정부가 조사한 것은 7명. 그러니까 민병 같은 데서 제공해준 13명을 플러스해서 20명인데 참 그것도 민변에는 여기서 만약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조사 안 했겠죠.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고발을 하고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디 야당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다든가 보수 언론이랄까 이런 데서 제기했으면 깔아 뭉개는 거죠. 이거 뭐 문정부 비판하려고 매도하려고 비난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깔아 뭉갰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민변 참여연대는 이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아주 핵심 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다 있잖아요. 그쪽 출신들이.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파장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제 엄청스레 충격을 받으니까 우선 응급결에 덮은 거예요. 응급결에. 그러면서 그냥 덮기는 뭐 하니까 한 7명쯤 내놓고 이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7명쯤만 내주는 거예요. 전부 꼴이 자른 거죠. 7명 요거야 이래 내주는데 몸통은 놔두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그뿐입니까? 니들은 어떤데 이제 이런 식이야. 이제 도로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게 아닌데 지금 민변이나 여기서 시작한 건데 참여연대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또 이제 화살을 도로 야당 쪽에 이제 왜냐면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깨끗해? 부산 LCT 그거 언제적 이야기인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게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조사를 보면은 문 대통령은 8번 세관, 정세균 총리는 패가 망신,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 이 양반은 있으나 마나지만 무관용 원칙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말 뜻을 알고 한 겁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발본색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보니까 이 말의 문 대통령의 발언의 특징이 뭐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도 전혀 인식도 안 하고 인지도 못 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한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말이니까 한다. A4 보고 이 정도인 것 A4는 같다. 누가 써주는 거 아닙니까? 참모들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이 양반 말씀은 지금 이제 그 김영석 교수 아시죠? 예, 102세대신. 예, 그 이분이 칼럼을 쓴 거 보니까 일간지에 쓴 거 보니까 거기도 문 대통령 말은 이제 선언이나 문 대통령의 말은 발언은 아무도 이제 믿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그러니까 102세나 된 그 우리 한국의 지성이에요. 그분은 대표적인 지성인데 그분도 지금 이렇게 저기 이제 완전히 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대통령 말을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요즘 봐서 완전 그 농담도 그런 농담 몇 개 돼버렸거든. 그냥 조롱의 대상이 그러니까요.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을 조롱한 것 아닌가? 참 얼마 전에 LH 그 직원이 그 내부 전산망 블라인드인가에서 국민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꼬우면 뭐 오든지 이쪽으로 LA로 예. 오든지 니들은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좋은 머리가 나빠서 못 오르니까 그렇게 하냐 뭐 이런 그게 LH 공사의 복지 혜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 투기하는 게. 그런데 최근에 언론서만 지금 문제 제기한 것도 한 50여 명이 됩니다. 직접 현장을 취재해갖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또 제보도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이 합동조사반이라는 것은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전산망, 그것도 그 실명하고 대비만 해보니까 7명뿐이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의만 하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초에 마음은 없고 하기는 하는 신용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 게 그거죠. 그 광명시에서도 자체 조사했는데 공무원들 13명인가 14명을 자체 적발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도 공무원들만.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도 자체 조사하니까 없더라. 0명. 국토부도 0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자체 조사라는 게 웃기지. 정말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백이 자신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깨끗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확실하다면 이걸 어떻게 자체 조사를 합니까? 예? 차라리 뭐 검찰에 이런 데 맡기든지 감사원에 맡기든지 이렇게 경원시하나요? 공수처 있잖아. 공수처에 맡기면 되잖아. 공수처는 지금 이제서 검사 수사관들 뽑고 그 사람들도 교육시키고 나면 5월, 6월에나 제대로 가동이 될까 말까 하는 사고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와서 그런데 네. 이번에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성윤 검사장이 말이죠. 내 거는 공수처로 보내다오 이랬잖아. 그래 공수처로 보냈잖아요. 그 김진우 처장이 도로 검찰로 가져갔어요. 줘버렸어요. 네. 그 지금 제2 말씀하신 그대로야. 그러니까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권력비리 다 깔아 뭉개고 그래가지고 이 고위 공직자들은 나 뭔 일 있으면 공수처로 보내더라. 우리 보호기관 아니냐 했는데 김진우 공수처장이 전에 뭐 취임 인사라든가 여러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공수처의 독립성이라든가 또 정치적 중립성 이걸 지키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서 다들 반신반의했는데 이번에 이성윤 톡 재입제해버리는 거 보고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오히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김진욱 처장을 믿어가지고 우리 편 되겠지 해서 해줬더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쪽에서는 그래 되는데 네. 김진욱 처장으로서는 사실 그저는 왜냐하면 공수처 자체가 국민적인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 공수처를 만드는 의도가 뭐냐 이랬는데 내가 들어가서 내 평생을 말이지 내 이름을 거기서 다 더럽힐 수는 없잖아. 그러면 공수처장 이왕 맡았으면 공수처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입증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부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얽매였었지만 김 처장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어느 누구한테도 독립기관이니까. 독립기관이니까
김 처장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해도 대통령도 해임도 못하고 파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주 임기도 딱 정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국회도 그 탄핵도 못해요. 왜 탄핵 대상도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참 재밌었는데 그거 어쨌든 지금 저 고 교수 말씀처럼 거기 아직 이 기구가 완전히 구비가 안 됐으니까 거기서 못 하는데 앞으로 이 모든 건 이제 다 공수처가 딱 되면 그쪽으로 다 보내야 돼. 청와대 예. 저 대통령과 그 측근들 여러 가지 비리 네. 이제 공수처에서 제대로 다 조사를 보내야 하게 돼.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것은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한다. 예. 일리기 신도시 때도 검찰이 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노하우 수사라는 게 그냥 달라든다고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경찰 국수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대규모 수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 사람은 다 숨어버렸는데 예. 차명 가명 무슨 익명으로. 그러니까 돈과 땅을 조사를 해야 한다. 돈의 흐름, 땅. 그걸 가서 현장에서 보고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이미 지침을 내려줬어요. 나가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그것은 귓등으로 듣고 검찰은 절대 오지 마. 감사원도 달라들지 마. 그거 우리 편 아니야. 우리 이거 이 사람들 달라들라고 조사해보면 큰일 나버려. 그 얘기 아닙니까? 똑똑하게 조사를 할 측이 들어오면 곤란하지. 그러니까요. 똑똑한 조사원들이 제대로 조사하면 큰일 나버려. 큰일. 그러니까 조사하는 척만 할 그런 사람들만 저기 보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저 LH만 그러겠습니까? LH는 국토부의 산하기관이죠. 예. 그러면 지들끼리만 그래 저 마음대로 해먹고 그러면 뭐 동태가 나거든. 그 위에 기관을 상부 기관을 안 봅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엮이면 위에도 저기 뭔가 정보도 제공해야 될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야말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이거 이번에 나온 거 이런 걸 가만 보면 이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총체적인 공직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예? 아무도 책임질 일 없은 대통령이 혁명한다고 나서서 저렇게 하고 나니까 뒤에서 앉아서 공무원들은 그 짓이는 뭐 별거 할 일 없잖아요. 뭐 혁명은 위에서 다 하니까 밑에서 혹시 그래서 이런 부패의식 이런 것이 전 공직사회로 확산되어 만연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니 권력 비리라는 게 전부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윗물이 흐린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겠습니까? 위에서 해먹으니까 우리도 해먹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LH 직원이 그랬잖아요. 아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정보 달라고 가지고 그 땅 투기하는 거 나도 몇 건 봤다. 가가 좀 폭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폭로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또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민주당 의원만도 이미 알려진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이 세 사람 빼고도 3명이 또 추가요 하고 나왔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니까 서영석 부천 정의원이네. 부천시 고광동에다가 106평 김주영 화성시 거기다가 또 뉴타운 옆에다 또 땅을 산다. 이 사람은 김포갑인 사람이 왜 거기다 땅을 샀을까요? 또 윤재갑 의원의 부인. 여기는 저 해남 완도 진도가 지역구인데 평택시에다도 쪼개기 땅을 샀다고 그러네요. 3사람만 나왔어요. 근데 이 3사람 뿐이겠습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거 벌써 6명 아닙니까? 고구마 줄기가 이제 일단 땡기기 시작했는데 뭐가 달려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민주당의 더 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문제 있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300명 다 조사하자 이래 나온다. 국회의원 300명 다 조사하자 이래 나오니까 이 사람들 뭐 하면 저 LCT 니들 관련 안 됐냐 이러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걸렸다니까 300명 다 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랬더니 김종인 누구예요? 이쪽에 비대위원장이 그래 다 하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거 물타기 하려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덤타기 쓰겠다. 그래가지고 뭔 그런 소리를 원내대표가 막 하고 다니냐고 불평한 소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왜냐하면 지금 벌써 6명 나왔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부동산 투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출당. 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아무 얘기 없고 본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이 했고, 맞아. 뭐 어머니가 했고, 부친이 김의겸, 했고. 제2, 제3, 제4의 김의겸이가 속출하네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건 몰라서 부인이. 아니면 어머니가 이제는 어머니까지 갖다 들이밀어. 근데 아까도 내가 인물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인물은 대통령과 예. 대통령 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최근에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언론 보도가 100%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는 없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도 이거 좀 의혹이 가네 하는 부분이 딸 예. 다혜 씨. 예. 그제도 조선일보에서 또 어디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거기 그 또 저 곽상도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아주 대통령 저격수가 한 분 계십니다. 아주 끝까지 파헤치는 분이에요. 그 민정수석까지 하고 원래 검사 출신 아닙니까? 양평동에다 2019년 5월에 7억 6천에 샀다가 2021년 그러니까 지난 2월 5일 2월 2사 대책 발표 다음 날에 9억에 팔았어요. 예. 이게 갭 투자 아닙니까? 1억 4천을 이익을 봤어요. 맞지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다혜 씨는 지금 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태국에 있는 그 아이가 여기 와서 무슨 특혜 치료를 받았다는 뭐 이상한 소리도 그럼 도대체 어디 주거지가 어딥니까 지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건지 예? 주소지만 태국에 둔 건지. 그 사생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깊이 알라고 말라. 그 다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친인척, 더 가족일수록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거든. 예. 그래야 그게 모범이 되니까 그 모든 공직자들이 그 모범을 따를 텐데 이 정권 들어서는 어떻게 된 게 대통령 근처에는 절대 오지 말고 이제 펜스를 쳐놓고 이건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게 민주국가, 은필칭 민주국가라면서 대통령은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 정권이 말이죠.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정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이해가 됐죠.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4 여기에다가 농지 566평을 퇴임 후 사재로 쓰기 위해서 샀지 않습니까? 예. 이 농지면은 농지법을 따라야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11년 동안 농업 경영의 경력이 있고 또 요즘도 그 이후에도 김정숙 여사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뭐. 과수를 갖고 헬리콥터 타고 가나? 참 아니. 근데 문제는 그 땅이 원래 이제 농지였지 않습니까? 밭전. 예. 그게 딱 1월 20일 날 농지 전용 허가가 났어요. 대지로.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투기 방법이거든요. 그 용도 변경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일단 땅을 사놓고 농지를. 용도 변경은 그게 아주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윤영석 의원이 이 부동산 투기 행위의 전형이다. 전형이죠. 그것도 그래가지고 권력형 비리예요. 왜냐하면 아니면 아무나 다 용도 변경해 주지 않잖아요. 지금 5억 9천에 샀는데 벌써 한 1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들한테 해라. 아니 퇴직 없고 조그마한 집 한 채 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두고 가고서 뭐 월세라든가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생활비 보태려 하는데 그게 큰 범죄라 된 것처럼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두 채 뭐 세 채 가졌다가 하면은 그냥 물론 그 투기를 용으로 가졌다 하면 안 되겠지만 생계용으로 가진 것까지도 범죄자 취급하고 있죠. 자기들은 이렇게 부동산 투기, 딸도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이게 집으로. 조국 흑서에 쓴 기생충 학자 서민 교수 있잖아요. 예. 서민 교수가 칼럼을 쓴 데 보니까 그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돼야 할 다섯 가지 이유 뭐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인상 깊게 남는 게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돼야 현재 정권의 실세나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하지 않을 거다. 그래야 된다는 게 지금 수사해서 얼버무려 가지고 넘기는 것보다 수사 나고 나도 다음 정권에서 확실하게 수사하는 게 맞다는 거지. 예, 그런 식인데 어쨌든 이 권력층이 지금은 노타치. 대통령이건 누구건 이 저 높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 너 조국 건드렸다가 저 윤석열 당하는 거 봤지?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그 처남이 또 무슨 뭐 그린벨트 매입해가지고 저 LH 공사로부터 예? 그 보상비를 수용당해가 보상비를 받은 것만 거의 47억 차익을 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성남시 고동동인데 그 성남시청 옆에서 뭐 한 1km 정도 오면 있어요. 예, 지금 과거에 도로공사 그 있던 지역이죠. 예, 예. 세종연구소 앞에. 예. 거기가 아주 요지거든요. 예. 10년 전에 땅을 2020평 11억에 샀다고 58억 보상을 받았다. 47억을 벌어보는 거. 그리고 지금도 뭐 그 땅을 갖고 거기서 농지인데 묘목 장사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에서 여러 차례 주의 경고 조치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남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주로 그린벨트를 많이 사더라고. 그래야 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풀게 하고.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은 그린벨트 안 사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값이 싸지. 왜? 사놔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개발을 우리 못 같은 사람 그 사라기도 못 사죠. 그린벨트냐. 돈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를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 맨날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이잖아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보가 없으면 사지를 않아요. 예.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H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데가 있으니까 샀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그린벨트만 샀을까? 물론 자기는 뭐 거기다 묘목 심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지만은 물론 그린벨트 안에서도 이용하는 수가 있지만 개발이 전혀 안 되니까 개발 제한 지역이니까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갖고 있는 것도 못 팔아서 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나는 죄 없어. 나는 투기는 안 했을 수 있지만 장기적 투자는 했겠죠. 최소한 했는데 그게 뭐 그 자체가 지금 현재는 그 쓴 기사에도 보면 이게 뭐 위법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대통령 친인척은 문제면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그 자체 조사를 하더니 그거 왜 특별감찰관 왜 안 해요? 예?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없으면 그렇게 투자를 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뭐 청와대에서는 그거 다 박근혜 때 보상한 거다. 지금 뭐 이 정부에서 한 거 아니? 다 그런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게 바로 부동산 투기예요. 그 뭐 어느 시에 했다 자꾸 그거 따지면서 그걸 가지고 아주 나섰는데 이것도 박근혜 시절 거다. 이것도 뭐 이명박 시절 거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통령 친인척 그 사람이 과연 준법 정신이라든지 정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지. 예? 그거 어느 시대였는 그거 우리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도 농지에다가 묘목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그런 사업을 묘목 식재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탈법 내지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정실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실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동안에 많이 알았지만 하다 못해. 거기다가 특별감찰관이라도 임명을 해서 그 사람한테라도 맡겼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지금 모든 걸 이제 해놓고 공수처가 그럼 앞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공수처는 만약에 어떤 고발이 들어오거나 이런 데 대해서만 한다 이러면 그건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 딸, 처남까지 이런 부동산 특이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는 그래서 LH 직원들이 자기들이 다 해먹고 왜 우리만 희생양 삼고 지랄이야 그렇게 이 얘기를 그 브라인드에다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정세균 총리는 기어이 찾아내서 엄단을 하겠다고 또 그러대요. 나는 바람풍 하지만은 니들은 바람풍 해라. 너희들도 바람풍 하면 넌 가만 안 두겠어 이 말이거든. 대통령, 총리가 공직자들 가르칠 때는 제대로 가르치지. 공직자라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졌다, 권한을 가졌다. 이 사람들은 교도소 담장 위에 서 있다고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위에 사람들이 안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예사로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공직을. 네, 옳은 말씀이고 정말 공감이 가는 지적이십니다.